시사 지지고 볶고 고정 패널이시죠.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 두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는 길이 순탄치는 않으셨죠? 네네. 네, 강성희 의원님 장화 신고 오셨더라고요. 저 스스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장마 패션으로 장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네, 거리를 걷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광양에서 산사태 났다. 또 해남 진도도 침수 피해 있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하고 해남에서는 60대 여성이 침수 주택에서 숨졌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네요. 네네. 지금 3일간 연속 물폭탄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 지역에서도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라든가 또는 배수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싱크홀이 발생했더라고요. 아, 어디? 예, 연산 우체국 네, 바로 네. 앞에 보면 이게 한 3, 4년 전에도 한번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네. 또 그 자리에 그대로 발생해서 이제 행정 당국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네, 발생하지 네. 않도록 좀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이번 비 조금 그치고 나면 점검해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비를 많이 머금었기 때문에 산사태, 축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겠고요. 오늘 섬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여객선 통제된 곳이 아주 많습니다. 배편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언급을 해보죠. 지난 시간에 강성희 전 의원님이 목포 시내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이런 뉴스를 좀 전하면서 제목 언급하다가 끝났습니다. 오늘 좀 더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최근에 목포 지역의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네. 목포 시내에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가 12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의무관리 대상이요? 네네.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150세대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네. 목포시가 일종의 관리비 문제라든가 시설 관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상 아파트를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라고 합니다. 네. 목포 시내에 116개소가 있는데 여기를 목포시가 올 초에 4대 보험료를 과다 징수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네. 116개 단지에서 무려 70개 단지가 주민들로부터 4대 보험료를 과다 징수해가지고 네. 그것을 횡령하거나 착복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목포시가 이 70개 단지에 대해서 네. 시정 조치, 즉 행정 지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이게 실은 작년 하반기에 석현동에 있는 이 근하 네오빌 아파트에서 회계감사를 자체감사로 그 전까지 해오다가 외부에 회계감사를 맡겨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알게 됐는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올 초에 또 북항 지역의 신암지 팔레스 아파트에서 회계감사를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13년치를 조사해 보니까 무려 2억 7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네. 과다 주민들로부터 과다 징수해가지고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비를 더 이제 걷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은 거죠. 네,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된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외부 감사를 통해서 다 드러난 거네요.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현재 외부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 의무 대상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자체 감사로 끝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외부 감사를 해보니까 네, 네. 이런 이 허점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경찰 수사도 네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그렇군요. 전수조사한 결과는 행정지도 단계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담비지 팔레스라든가 근하 네오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간이 3개월입니다. 네, 혹시 모르겠는데 다른 아파트들도 그러면 외부 감사를 맡기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미 목포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70개 단지에서 이미 4대 보험료를 과다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담비치 팔레스 같은 예를 들면 4대 보험료만 과다 징수한 것이 아니라 네. 전기요금 검침료라든가 수도요금 검침료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놓고 나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관리비를 인하해 준다든가 아니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그것을 적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바르게 사용하지도 보고하지도 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겁니다. 네, 관리도 관리 감독 그러니까 위탁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목포시가 이제 그러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는 건데 혹시 내가 사는 아파트는 그럼 괜찮을까? 예, 방송 듣는 분들 그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파트 관리비 횡령 문제나 아니, 이런 게. 시나비치 팔레스는 13년 동안 연속 그랬다는 거고요. 목포시가 116개 단지 전수조사 결과 5년치가 6억 8천 600만 원이 과다 징수된 걸로 돼 있어요. 주민들로부터.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일종의 입주민들은 좀 무관심하죠. 자기 생업이 아니라고 보니까. 네, 그리고 네. 입주자 대표의 임원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비집고 회계에서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네. 근데 여기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위탁관리 업체들입니다. 위탁관리 업체들은 전문성을 무기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무관심이라든가 비전문성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일종의 그런 회계 부정을 하는 거죠. 과다 네. 징구해 가지고 대도를 주지도 않고 하는 문제를. 수치 문제가 나오면 좀 머리 복잡할 수 있죠. 입주민들이 세세하게 그것까지는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입주자 그 대표로 구성되는 그 위원회에 아예 이제 맡기고 투명하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인도 의원님도 현직 의원 시절에 이런 문제 좀 다룬 적 있으시다고요? 네네. 이번에 나왔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네네. 아파트와 관련된 분쟁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목포가 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고 임대 네.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 문제라든가 하자 보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번을 계기로 입주민들도 좀 제대로 그 정보를 좀 공개하라 이렇게 공개하더라도 사실은 근데 수치를 들여다보고 분석해내기는 쉽지 않은 건데 입주자 대표 회의가 좀 더 좀 전문성을 갖춰야 될까요? 아니면 목포시가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까요? 어떤 예방 대책이 강 의원님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현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만 1년에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1년에 외부 회계 감사를 150세대 이상 단지들로 확대를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합니다. 확대하자. 두 번째 행정적으로는 현재까지 이런 사고 사건이 터지면 목포시가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사후 약방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 행정을 예방 행정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네. 아파트 관리는 딱 두 가지 문제가 핵심 문제거든요.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네. 두 가지를 목포시가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예방 행정 차원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적 측면에서 입주자 대표 측면인데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입주자 대표의 임원들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을 시키자 입주자 전문성을 대표. 좀 높여주시면 네.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런 비위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중간에라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목포시가 좀 더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도 강화하면서 하자. 예, 네네. 그리고 방금 이제 제도적 문제 보완 그리고 교육적 문제를 보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다 좀 더해서 주민들 간의 공동체 회복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다 자치관리였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위탁관리로 지금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탁관리로 넘어가는 순간 그 일하는 사람들과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가불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윤관계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가불관계 그리고 이윤이 발생하는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공동체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이제 소위 말하면 입대 회의라고 하는데 입대 회의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다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별 입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루트들이 길들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대회의와 관련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개별 입주민들이 소송을 걸거나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표성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거의 다 기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집단 소송밖에 없는데 요즘같이 그 어려운 시기에 집단 소송 하기라리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과반수 이상의 어떤 동의를 받아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기 이전에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입대회의에 결합해서 이러한 문제들, 특히 이제 관리사무소 문제라든가 아파트 전반적인 문제들을 꼼꼼히 살피는 이러한 어떤 이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금 아파트도 엘리베이터에 붙었더라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외부에 위탁을 할 것이냐. 근데 최근에 위탁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의견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의견 어떠냐만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장단점 표기를 해놓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역시 관심이 좀 필요하다. 내 삶의 얘기니까. 맞습니다. 예. 저기 목포 시민 23만 중에 네. 17만 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75%가. 그러네요. 거기에서 이렇게 관리비가 매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다 청구되고 그러니까요. 많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네. 아무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자, 목포시가 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 분명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인도 전 의원님이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관련해서 오랫동안 목포시청 앞에서 아마 뭐 보셨을 겁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은 편말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그 1년이 넘게 노동자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주제로 선정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네, 알기 내용으로, 쉽게 설명해 내용은 이제 주시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위탁 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네. 목포시가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직고용해라. 네네. 네. 위탁업체가 보통 한 2년 단위로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뀐다는 게 이제 업체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위탁, 재위탁 이런 식으로 2년 주기로 네, 하는데 네.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업체 자체가 바뀌더라도 사장만 바뀌는 것이고 장비와 인력은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모든 것들을 목포시가 전액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노동자들은 이렇게 그 직영으로 이렇게 위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비용이 더 싸게 든다. 목포시가 직영하라 음식물 네네네. 쓰레기 관련해서. 네, 그래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목포시가 직접 운영을 하라.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면 현재는 목포시가 위탁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이분들을 네네. 고용을 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네네, 그렇죠. 예. 근데 계속 사람이 바뀌고 있나요?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목포시가 직고용하라 이렇게 직접 네. 고용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사장이 사장이 네. 아니요. 그 예전에 한번 문제가 크게 있어서 한번 바뀌고 그게 한 4년 전에 한번 바뀌고 그 뒤로 한 2번 연속 지금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시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위탁 업체에게 그 연간 그 위탁 비용으로 13억 9,678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1억 8,500만 원이 더 절감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 네. 직영을 하면 공공성 그리고 효율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김종식 시장도 후보 시절에 네. 민주노총과 관련한 협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민간 위탁을 순차적으로 직영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전환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지금 이 그 음식물 쓰레기 위탁 업체 노동자들이 네네. 지금 한 1년 넘게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순차적으로 위탁을 직접 고용으로 네.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만 해놓고 지금 현재 뭐 이루어진 건 하나 없는 거죠.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나요, 목포시가? 예,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직접 고용을 위한 타당성 네, 조사. 네,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난달에 중간 영역 보고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역 그 보고회 과정에서 영역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고요. 네. 대신 민간 위탁 협의 기구를 구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기초해서 직영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고요. 타당성 영역 그 중간 보고에서 문제가 됐던 게 그 직영 위탁보다 민간 위탁할 때 네. 4,500만 원이 절감된다고 그러겠어요. 이게 노동자들 의견은 1억 8,500만 원이 직영으로 갔을 때 더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 중간 영역 보고에서는 민간 오히려 위탁으로 해야 더 절감된다. 이렇게 4,500만 원 나와가지고 정도 절감. 입장 자체가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이
대립이 네.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살펴봤더니 일단 민간 위탁으로 했을 때 누락된 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매번 그 원가 산정 영역을 실시해요. 이게 한 네. 5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네. 이 비용이 누락이 됐고 또 반대로 직영으로 전환됐을 때 이 원가가 또 부풀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그 유류비라든가 청소차 수리비 그리고 보험료, 세금, 공과금 이런 것들이 직영으로 전환되면 더 높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류비나 뭐 차 청소비나 보험료나 이건 직영이나 위탁업체 위탁이나 뭐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타당성 조사에서 그렇게 네네. 이제 계상이 됐다. 그렇죠. 이 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 신빙성이 의심된다. 그래서 네, 일단 네. 잠정 중단하고 민간 위탁 기구를 이제 협의 기구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논의해서 네. 다시 영역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직영을 할 건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쉽지 않은 문제나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 관련해서 목포시가. 네네. 근데 그렇죠. 목포시의 입장은 용역 결과,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겁니까? 네, 뭐 그런 입장은 있는데 일단 목포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럴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영할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네네, 말씀. 그렇죠. 현재 그 위탁 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제기가 됐어요. 예를 들면 임금 형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력 노동자 명의로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지급했다라든가 네, 아니면 업체에서. 예, 업체에서 네. 아니면 이제 업무와 무관한 지시 그리고 뭐 일상적으로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거죠. 이런 네, 불법 네. 오폐수 방류 문제라든가 아. 뭐 수거할 수 없는 그 사업장에 수거를 요구하는 이런 네, 문제들이 네. 종종 발생해 왔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뭐 지적이 계속 돼도 매년 계약을 할 때 재갱신이 되거든요. 원래는 이런 문제들은 재갱신에서 이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업체하고 재계약은 매년 이루어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되지 않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노동자들이 직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직영을 네, 전환하자고 하는 것인데 목포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게 타당성 조사 영역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목포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렇게 영역 중간 결과 보고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목포시가 여전히 이제 그 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정서상 그리고 시장이 또 약속한 부분이 있고 의지가 있느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연차적으로. 6월 30일이 지금 위탁하는 업체의 만료일이거든요. 아, 그럼 끝났나요? 네, 끝났는데 네. 현재 재위탁을 할지. 재위탁 신청을 받았는데 한 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그래서 업체가 아니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한 개 업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업체가 이제 공고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한 달 연기해서 다시 7월 받는다. 30일. 7월 30일까지. 예, 한 달 좀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것은. 그렇군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직영 전환 하더라도 이후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시에서 직영 전환하자고 하면 그때 그대로 이제 전환하는 걸로 이걸 명시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한다. 이렇게는 지금 그 부칙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강 의원님 뭐 첨가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예, 목포시 음식물 폐기물 관리 행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부실 행정의 전형 사례거든요. 입찰 공고 문제도 그렇지. 그다음에 2년 단위마다 계약을 해가지고 꼭 계약 불안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위탁받아서 업무를 노동자들의 계약 불안 말씀하시는 아니죠. 업체의 계약 불안. 업체가 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네. 탈락될지 안 될지 그런 또 불안감이 있다. 있기 때문에 정도 경영보다는 한탕 경영에 유혹이 더 큽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2년 단위로 잘릴지 쫓겨날지 계속할지를 모르니까 네. 대우도 소홀해지고 관리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현재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직영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걸 다른 도시에서 직영화하는 것도 있지만 공단 위탁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직영화냐 또 공영화냐 현행처럼 민간 위탁을 유지할 것이냐 네. 이런 방향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환경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고용 안정도 하고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유도를 해야 된다. 현재 구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해선 해답이 없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 간략하게. 네네. 네. 지금 현재 그 환경미화원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50여 분 됐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미화원 같은 경우는 23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직영을 전환해도 직고용이 가능하다. 예, 그렇죠. 행정적인 업무가 뭐 과중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알겠습니다. 직고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